거기 헬리콥터 안에서 백강일 고수가 감압수를 한다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에서 좀 가능한 건지. 혹시 모르죠. 뭐 아이언맨처럼 눈에 CT가 달릴 거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학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친절한 울닥터 특집 울 퀴즈 진행을 맡은 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중증 외상센터.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백강혁 교수님을 저희가 오늘 모신다고 합니다. 울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 백강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권역외상센터에서 뇌외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셔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역외상센터란 어떤 곳입니까? 권역외상센터란 원래 각 시도 지역마다 중증 외상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센터를 한 군데씩 두었고요. 울산 권역은 이제 울산, 포항, 경주 쪽으로 이제 외상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이렇게 둔 것이 울산 권역 외상센터고, 그게 저희 병원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간 기피하는 과다. 외상 전문가가 부족하다. 네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분야를 특별하게 좀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면접용으로 얘기를 드릴까요? 아니면 현실을 얘기 드릴까요? 저희는 이제 현실을 말씀을 해주셔야. 네. 면접용은 뭐죠? 면접용은 면접용은 저는 뭐 예전부터 이 외상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의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PD님 표정 보시면 이건 편집해야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 아닌 용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려고? 사실 저는 뇌혈관 파트를 원래 전공을 했었고요. 외상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또 울산 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장이 많다 보니까 외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잘하면 국내에서 나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면접용 같은데요? 뭔가 사명감도 느껴지고. 자, 중증 외상, 뇌외상 전문의의 네. 하루 일과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병원에는 출근을 6시 반 정도로 합니다. 6시 반에 중환자실 회진을 한번 돌고 있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6시 반, 7시 반 정도까지 회진을 돌고 컨퍼런스, 환자에 대한 토의와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고요. 8시부터 병동 회진과 보호자 면담, 9시부터는 이제 다른 정규 근무들, 예를 들면 응급 대기라든지 외래 진료 혹은 수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병원 안에만 계신다라는 얘기. 네, 맞습니다. 집에는 언제 가시죠? 워커홀릭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집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집을 싫어하시는군요. 싫어하진 않는데 자꾸 불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지고요. 콜이 많이 오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최대한 병원에 있을 때까지 있고 있습니다. 약간 요 정도 워라벨이라면 우리 네. 가족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보지 않을까요? 교수님, 그 권역 외상센터 의사는 외상 환자만 보나요 혹시? 예. 국가에서 혹시나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환자에 대한 처치가 늦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상 환자 외에 다른 환자는 볼 수가 없게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약간 외상 환자들의 어떤 5분 대기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분 대기죠. 군대가 생각나네요. 그럼 이제 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을까요? 여기는 권역 외상센터이기 때문에요. 요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 포항, 멀리는 대구
부상까지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있거나 하면 이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용접 작업하다가 떨어지는 경우, 아니면 위에 파이프 같은 철제 구조물들이 떨어지는 경우, 폭발 사고 같은 것들 때문에 수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술 드시고 넘어지시는 경우나 음주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 음주 운전을 한다든지 다 술에 관련된. 아무래도 술이 그렇죠. 많죠. 예. 음주하시고 넘어지시고. 네네. 음주하면 안 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보다가 네.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네. 산에서 낙상으로 이제 뇌출혈을 일으키신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헬리콥터 안에서 백강일 교수가 감압수를 한다고 네네. 뭐 드릴 찾고 이러는 장면을 봤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에서 좀 가능한 건지. 일단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장비도 없고 깨끗하지도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인데, 아마 드라마 각색상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각색상. 네네. 혹시 모르죠. 뭐 아이언맨처럼 눈에 CT가 달릴 거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왔었던 네. 뇌 감압술에 대해서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이 머리 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손상을 입게 되면서 부종, 즉 붓는다든지 아니면 피가 생긴다든지 하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뇌가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뇌간이라고 하는 중추 부위가 압박을 받게 되면 일단 숨이 멈추고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어서 빨리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뇌간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간 탈출. 네네. 아, 제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 그 산에서 추락 사고로 이제 뇌간 탈출이 일어났다. 네. 뭐 이래서 식물 인간이 되었다. 뭐 이런 걸 봤거든요. 네네. 그게 뇌간 탈출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뇌간 탈출이 되면 보통 의식을 회복 못 하시기 때문에 식물 인간 상태로 지속적으로 지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뇌외상 환자가 네. 뇌간 탈출로 이제 진행될 것 같을 때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결국은 응급수술이 가장 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일 것 같고요. 응급수술이 아니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잠을 재우는 혼수 치료라든지 아니면 저체온 치료, 몸의 체온을 떨어뜨려서 우리 뇌의 부종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신진대사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이렇게 느려진다면서 네네. 그런 걸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저체온 치료인데요. 수트로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게 되면 저희 신진 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부어 나갈 수 있는 반응 작용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치명적인 한 2, 3주 정도 되는 기간은 낮은 체온으로 조금 버텨가려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좀 호전된 케이스도 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막 치료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의식이 돌아오게 되고요. 좋은 경우에는 의식이 멀쩡해져서 뭐 외래 같은 경우에 걸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도의 어떤 장비랑 네. 기술이 필요한 최신 치료법이죠. 교수님의 기술까지 겸비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후가 뭐 좀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마주하실 텐데 네네. 그때는 좀 어떤 느낌? 뭐 사실 처음에는 뭐 안 좋거나 뭐 사망하시거나 하면 먹먹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덤덤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외래를 올 정도로 네네. 괜찮아지셔가지고. 네네. 그런 케이스들은 보통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왜 머리가 깨끗하지 않냐,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면 치료가 잘 됐네. 이러면서. 저는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형적 사고에 이어서 민수적 사고 아닙니까 이거? 네, 항상 그래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뇌외상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 외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주 긴급하거나 처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심각한 경우라고 걱정하셔서 중증 환자라고 이렇게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하게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아주 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의 백강혁 교수님, 김민수 교수님과 네네. 함께했습니다. 강역을 닮은이라고. 주지. 알겠습니다. 네, 김민수 교수님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